수진아, 사실은 내가 너희 친엄마야.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커피잔을 떨어뜨렸죠. 그럴 리 없어요. 제 친어머니일 리 없잖아요. 하지만 영희가 꺼낸 낡은 사진을 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거든요. 20년 전 희귀병에 걸린 딸을 고아원에 버리고 재혼한 영희. 그런데 아들 민수의 결혼식에서 만난 여성이 내 딸이었다니. 운명적 재회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과 예상치 못한 반응.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보, 민수 결혼식 준비는 다 됐어? 영희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 정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정 부장은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우리 아들 결혼인데 빈틈없이 준비했어. 그런데 신부 집안이 강 회장 가문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네. 영희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때부터 지은이와 만났잖아요. 그때는 지은이 아버지가 그렇게 큰 기업 회장님인 줄 몰랐지만 말이에요. 정 부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댁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 그 넓은 저택의 정원까지 우리가 살던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으니까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도 민수를 정말 좋아하고요.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 지은이 아버지께서 결혼식 관련해서 마지막 점검하자고 하시네요. 영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냥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은이 언니도 결혼식에 꼭 참석한다고 하시네요. 지은이 언니? 정 부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수진 언니요. 지은이 양언니인데 의사 선생님이세요. 정형외과 과장이시래요.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의사라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것도 아주 유명한 분이시래요. 강 회장님이 어릴 때 입양하셔서 키우셨는데 지은이보다 4살 많다고 해요. 지은이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세요, 엄마?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정 부장이 영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먼저 나갈게요. 강 회장님 댁에서 저녁도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영희가 아들을 배웅하며 물었습니다. 그 수진 언니는 어떤 분이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말로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분이래요. 어릴 때 많이 아팠는데 강 회장님이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주셔서 건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민수가 나간 후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여보, 정말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혹시 그 수진이라는 사람이? 정 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뭐가 어떻다는 거야?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8살이었던 수진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 의사가 희귀병이라며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라고 했던 말. 영희는 베개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내가 버린 그 아이가 지은이의 언니일 리는 없겠지.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정형외과 수진으로 검색해봤죠.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는 순간 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닮았어요. 어릴 때 수진이의 모습과 말이죠. 기사를 읽어보니 고아원 출신으로 강 회장이 입양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 부장이 아침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결혼식장 최종 점검하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같이 가요. 그런데 여보, 만약에 말이에요. 과거에 숨기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 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영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 보다가 든 생각이에요. 결혼식장에 도착한 영희와 정 부장은 웨딩 플래너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 리스트를 확인하던 중 영희의 눈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웨딩 플래너가 설명했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의료진 VIP 테이블에 앉으실 예정입니다. 강 회장님 큰따님이시거든요. 영희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진정해, 영희야. 설마 그 아이일 리 없어.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아이인 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 20년 전에 버린 딸 수진이라는 것을 말이죠. 영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당시 재혼 상대였던 정 부장에게 전 남편과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던 것, 수진이의 희귀병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 수진을 고아원에 맡기며 금방 데리러 오겠다고 거짓말했던 그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 강 회장의 저택에서 마지막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영희와 정 부장은 택시에서 내려 거대한 대문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죠. 정 부장이 말했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대단한 집이네. 우리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싶어? 영희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수가 잘해왔으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수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집사가 문을 열어주며 안내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실에 들어선 영희와 정 부장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천장이 엄청나게 높았고 샹들리에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죠. 강 회장이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이 마지막 상견례네요. 민수와 지은이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빠, 엄마 오셨네요. 지은이도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강 회장이 차를 준비하라고 집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진이도 시간을 내서 참석하기로 했어요.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준 거죠. 영희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온다고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리 큰딸이에요. 의사라서 정말 바쁜데 민수군 결혼식만큼은 꼭 참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도 수진 언니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해서요. 정 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의사면 어느 과 전문이신가요? 강 회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병원의 과장까지 됐어요. 환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죠. 영희는 물컵을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원래 성함인가요?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원래 이름이에요. 아버지께서 입양하실 때도 이름을 그대로 두셨어요. 언니 말로는 친부모님이 지어준 유일한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희는 찻잔을 놓으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그래. 영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곧 도착할 거예요. 수술이 늦게 끝나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수진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결혼 전까지 누나라고 부를게요. 누나는 어떤 분이세요? 지은이 말로는 정말 멋있는 분이라고 하던데요. 강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어릴 때 많이 아팠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의대에 들어갈 때도 장학금을 받았고요. 지금도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정 부장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때 집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수진 양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나며 말했죠. 자, 우리 수진이가 왔네요. 소개해 드릴게요. 현관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수술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어요. 영희는 수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어요. 어릴 때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눈매와 얼굴형은 그대로였죠.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 부장이 대신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수진 선생님.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와 지은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결혼 축하드려요. 민수가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해요, 누나. 지은이가 수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분들이 민수 오빠 부모님이세요. 수진이 다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들을 키우셨네요. 앞으로 지은이 잘 부탁드려요. 영희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영희를 바라보며 물었죠. 괜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영희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훌륭한 분을 만나서 긴장이 돼서요. 수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의사일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민수 씨 같은 좋은 동생을 얻게 되어서 기뻐요.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희귀병으로 생사를 오가기도 했고 친어머니와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를 만난 것도 의사가 된 것도 모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영희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예의 바르고 똑똑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자랑스러우면서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이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결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어머님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제 친어머니도 이런 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영희는 수진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누나는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목소리는 생생해요.
마지막에 고아원에 데려다 주면서 금방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던 그 말을요. 그때는 정말 믿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영희는 새벽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 수진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죠. 정 부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민수 결혼식이네. 빨리 준비해야겠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죠. 진정해, 영희야.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그리고 모든 게 들통날까봐 두려웠거든요. 결혼식장에 도착한 영희와 정 부장은 신랑 측 대기실로 갔습니다. 민수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죠. 아들아, 정말 멋있다. 정 부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가 긴장한 듯 말했습니다. 아빠, 떨려요. 이렇게 큰 결혼식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강 회장님 인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영희가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지은이가 얼마나 예쁠까. 웨딩 플래너가 들어와서 설명했습니다. 곧 식이 시작됩니다. 하객들이 거의 다 도착했어요. 신부 측에서 VIP 하객들도 모두 자리에 앉으셨고요. 특히 수진 선생님께서 정말 우아하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진 누나도 오셨나요? 웨딩 플래너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말 품격 있으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있어요.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영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찬 식장을 보며 놀랐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 정 부장이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인맥이 대단하시네. 우리도 덕분에 큰 결혼식을 하게 됐어. 영희는 신부 측 자리를 힐끗 보았습니다. 수진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은 우아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정말 품격 있어 보였죠. 주변 사람들이 수진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멋지시네요. 수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지은이가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부 측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강 회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맏따님이신 수진 선생님입니다. 수진이 우아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정말 품격 있으시네. 의사 선생님이시라면서요? 젊은 나이에 과장까지 되셨다던데요. 수진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받아 말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생 지은이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민수 씨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앞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축복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수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릴 때 그 연약했던 목소리가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변했다니요. 정 부장이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 지은이가 자랑할 만하겠어. 영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아버지와 가족들 덕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가족이 된 민수 씨와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 회장과 함께 입장했죠.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지은아, 정말 예뻐. 우리 공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영희는 지은이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받으며 자라서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까지 하게 되었구나.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영희는 계속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죠.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인데 나는 저 아이에게 무엇을 해줬을까?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는 순간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도 감동한 듯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정 부장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과 만났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만났어. 특히 수진이라는 훌륭한 누나와 말이야. 예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민수와 지은이에게 다가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민수야, 지은아 정말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힘든 일 있으면 언니한테 언제든 말해. 민수가 고마워했습니다. 누나,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됐잖아. 그런데 민수야, 너희 부모님께서 정말 좋은 분들이시더라. 특히 어머님이 따뜻하고 인자하신 것 같아. 영희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매가 되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나는 과연 이 행복한 순간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수진이 갑자기 영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영희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았거든요.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긴 하객들은 각자 지정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영희와 정 부장은 신랑 측 가족 테이블에 앉았죠. 수진은 신부 측 VIP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수진을 계속 훔쳐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을까?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구나. 수진은 테이블에서 의료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성공한 수술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영희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양가 가족 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랑 측 가족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민수의 아버지이신 정 부장님과 어머니이신 영희 여사님입니다. 영희와 정 부장이 일어나 인사했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 부장님께서는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시고 영희 여사님께서는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보며 민수 씨를 훌륭하게 키우신 분입니다. 이번에는 신부 측 가족 차례였습니다. 강 회장님과 함께 특별히 큰따님이신 수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우아하게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의 언니 수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이에요. 영희는 수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받아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20년 전에 입양한 딸이에요. 어릴 때 많이 아팠지만 지금은 훌륭한 의사가 되었죠. 정말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하객들이 감동한 듯 박수를 쳤어요.
영희는 강 회장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 부장이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얘. 영희는 물을 마시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감동해서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내 딸이구나. 내가 버린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수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생사를 오가는 병을 앓기도 했고 친어머니와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라는 소중한 동생도 얻었고요. 오늘 민수 씨와 결혼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이제 더 큰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정 부장에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죠. 화장실에서 영희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저 아이가 내 딸인 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이대로 묻어두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건 아닐까?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렇게 성숙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더욱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영희는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둘만 남게 된 거죠.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영희는 수진을 가까이서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어요. 수진아. 영희가 무의식 중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물었죠. 죄송한데 저를 아세요? 영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예뻐서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왠지 낯이 익는 것 같아서요. 특히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착각이실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어머님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제 친어머니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아요. 너무 어렸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고아원에 데려다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선명해요. 금방 데리러 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결국 안 오셨죠. 영희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수진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릴 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를 버리고 가셨을까?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영희는 수진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돌아간 영희는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불안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하객들과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민수 어머님께 인사 한번 더 드려라. 이제 한 가족이 되었잖아. 수진이 영희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민수 씨 정말 잘 키우셨네요. 예의 바르고 착한 게 어머님을 닮은 것 같아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도 정말 훌륭하시네요. 지은이가 자랑할 만해요. 정 부장도 덧붙였습니다. 수진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좋은 가족을 얻었어요.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라요. 수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정말 신기한 게 어머님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가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은 부모님이라니 나는 그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는데 민수가 수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누나, 앞으로 자주 만나요. 정말 좋은 누나를 얻은 것 같아서 기뻐요. 수진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나도 그래요, 민수 씨. 앞으로 좋은 동생으로 지내자. 영희는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니까요. 특히 우리 수진이가 정말 좋은 남동생 같은 제부를 얻게 되어서 기뻐요.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형제 자매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이제 소원이 이뤄진 셈이네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수진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자고 사진사가 말했어요. 양가 가족 모두 함께 찍겠습니다. 영희는 수진과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죠. 자, 모두 웃으세요. 행복한 표정으로 찍겠습니다. 셔터가 눌러지는 순간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내가 버린 딸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고 있다니. 수진은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전혀 영희를 의심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수진이 영희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고마워요. 영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수진 씨. 앞으로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니, 우리는 원래부터 진짜 가족이었는데. 피로연이 끝나고 양가 가족들은 따로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 회장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 정말 고생했어. 바쁜 중에 시간 내줘서 고마워. 수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지은이 결혼식인데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민수 오빠네 가족분들이 너무 좋으셔서 마음이 편해져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누나는 언제부터 강 회장님 댁에서 살았어요? 강 회장이 대답했죠. 수진이가 8살 때부터니까 벌써 20년이 됐네. 그때 고아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정말 아픈 아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 정 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수진 선생님 친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이 어릴 때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키우기 어려워지셨나 봐요. 고아원에 맡기셨다고 들었어요. 아마 치료비 때문에 부담이 컸을 거예요. 수진이의 병이 정말 심각했거든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잘 기억 못해요. 너무 어렸거든요. 다만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에게 말씀하신 건 기억나요. 금방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안 오셨죠. 처음엔 정말 기다렸어요. 매일 고아원 입구에서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렸거든요. 영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아버지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셨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거야. 그때 병원비만 해도 수억 원이 들었거든요. 일반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을 거예요. 강 회장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 민수가 또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누나 친어머니 성함이나 이런 건 아세요? 혹시 나중에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영희는 이 말을 듣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영희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찾을 생각은 없어요. 아마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계실 텐데 갑자기 나타나서 괴롭히고 싶지 않거든요. 정 부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영희요? 우리 집사람이랑 이름이 같네요. 영희가 황급히 말했어요.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들켰나? 수진이 알아챌까? 수진이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어머님 성함도 영희시고 제 친어머니 이름도 영희라니. 우연이긴 하지만 왠지 친근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이 편했나 봐요. 영희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정말 우연이네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친어머니 얘기는 그만하자. 지금 우리가 가족인 게 중요하잖아. 그리고 오늘은 지은이와 민수 결혼식이니까 좋은 얘기만 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누나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수진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수 씨. 정말 좋은 동생을 얻은 것 같네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좋은 분들이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따뜻한 가족을 꿈꿨거든요.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좋은 어머니라니, 나는 그 아이에게 제일 나쁜 어머니였는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정말 한 가족이에요. 앞으로 명절 때마다 다 같이 모이기로 해요. 수진이 밝게 대답했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나도 이런 큰 가족을 갖게 되어서 정말 기뻐. 사실 어릴 때부터 형제자매가 많은 가정을 부러워했거든요. 정 부장이 말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앞으로 명절 때 우리 집에도 꼭 오세요.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수진이 감사하다며 대답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영희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수진이는 내일도 수술이 있다고 했으니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민수 씨와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작별 인사를 하는 수진을 보며 영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 그냥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건가. 수진이 영희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뻐요. 어머님 같은 분이 제 친어머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어요. 수진아, 사실은 내가. 하지만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정 부장이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뭐라고 하려던 거야? 영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수진 씨가 너무 좋은 분이라서 감동했다고 하려던 거예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수진이 떠난 후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 부장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여보, 왜 계속 뒤척여? 결혼식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 영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거든요. 수진이 그렇게 성숙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더욱 죄책감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수진이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어요. 수진 선생님, 진료실이 어디인가요? 안내원이 대답했습니다. 정형외과 3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술이 많아서 진료 보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수진 선생님은 정말 바쁘신 분이거든요.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예약도 몇 달씩 밀려 있어요. 영희는 3층 정형외과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서 내 엄마라고 하면 수진이 믿을까? 그때 수진이 수술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어머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영희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세요? 검사라도 받으러 오신 건가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수술 때문에 바빠서요. 저녁에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죠.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요. 그날 저녁 영희와 수진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민수 씨나 아버님 때문에 걱정이 있으세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내가 수진 씨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저에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나는.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기다리며 말했죠.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들어드릴게요. 영희가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의 친엄마야. 수진이 깜짝 놀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20년 전에 너를 고아원에 맡긴 사람이 바로 나야. 정말 미안해, 수진아.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제 친어머니일 리가 없잖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영희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8살 때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고. 수진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말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거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어머니가 저를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때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 치료비도 감당할 수 없었고 재혼도 해야 했고 의사가 수억 원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어. 그리고 정 부장님에게는 전 남편과의 아이가 있다는 걸 숨겼거든. 말하면 결혼이 깨질까봐 두려웠어. 정말 미안해, 수진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수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말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영희는 수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수진이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지은이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너를 버리고 떠난 게 평생 후회돼.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걱정했어. 수진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행복하게 사세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가족들을 만났잖아요. 민수 씨도 생겼고 지은이도 있고요. 영희는 수진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정말 엄마를 용서해 주는 거니?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도 그때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해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혼자서 아픈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 부담까지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리고 가셨을까?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싶어서요. 하지만 의사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때 제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게 되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영희는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내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스스로 채워가며 이렇게 성장했구나. 수진도 영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해요. 진짜 가족으로 말이에요. 영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수진이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과 민수 씨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영희가 대답했어요. 집에 가서 바로 말할 거야. 이제 숨길 이유가 없잖아. 카페에서 나온 영희와 수진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민수 씨와 아버님께도 말씀하실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이제 숨길 이유가 없잖아. 수진이 영희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함께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기 혼자 말씀하시면 놀라실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 부장과 민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고 놀라며 일어났죠. 수진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정 부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요? 영희가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민수야. 앉아봐. 너희들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 누나도 함께 오시고.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수진이가 내 친딸이야. 정 부장과 민수가 동시에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영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20년 전에 수진이를 고아원에 맡긴 사람이 바로 나야.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수진 누나가 진짜 제 이복 누나라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아, 민수야. 나도 방금 알았어. 정 부장이 영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딸을 버리고 재혼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영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민수가 수진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내 누나가 되었네.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수진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 왠지 모르게 친근하더라. 이제 정말 남매가 된 거네.
정 부장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었겠어. 그동안 혼자 이런 걸 감당하고 있었구나. 영희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숨기고 있어서. 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해해. 말하기 어려웠을 거야. 수진이 정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정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히려 좋은 딸을 얻게 되어서 기뻐요.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 지내시죠. 수진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민수가 흥미진진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 언니가 남편의 이복 누나였다니.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은이도 놀랄 거야. 그런데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가족이 된 거니까. 영희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강 회장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릴 거야? 수진이 대답했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친어머니를 찾게 되어서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저한테 친어머니를 찾아보라고 권하신 적도 있거든요. 정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 큰 가족이 되는 거네요. 강 회장님과도 사돈이 되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말 신기한 운명인 것 같아요. 민수가 지은이와 결혼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누나, 앞으로 정말 자주 만나요. 그동안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 민수를 안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동생이 생겼네. 영희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합쳐지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수진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후회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잘 된 거예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궁금했어요. 제 친어머니가 어떤 분일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놀라워요. 더군다나 민수 씨 어머니셨다니 정말 운명적이에요. 영희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았니? 수진이 대답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특히 힘들 때마다 엄마 품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혹시 다시 버림받을까 봐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영희는 수진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보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알겠어요. 정 부장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성숙하게 받아들이다니.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영희는 수진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수진이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도 수진이 꽃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희가 반갑게 맞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매번 뭘 이렇게 사와? 그냥 와도 되는데.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를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정 부장이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수술은 어땠어? 수진이 대답했어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아버지. 환자분도 많이 좋아지셔서 다행이에요. 요즘 제가 담당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서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민수가 거실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누나 오셨네요. 지은이도 곧 올 거예요. 지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안녕하세요. 수진이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지은아, 신혼생활은 어때? 지은이가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민수 오빠가 잘해줘서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강 회장도 함께 왔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영희에게 말했어요. 영희 여사님, 수진이가 친어머니를 찾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좋은 분이셔서 안심이 됩니다. 영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제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회장님이 대신 해주셨네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는 원래 훌륭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냥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수진이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요. 그동안 뭔가 빈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채워진 것 같아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아, 엄마도 그래.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 정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대가족이 됐네요. 수진이도 있고 강 회장님도 계시고. 강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큰 가족이 된 게 너무 좋습니다. 수진이도 친어머니를 만나서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영희가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못 드린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20번의 어버이날을 못 챙겨드렸으니까 이제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영희는 목걸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이 영희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는 다 잊고요. 영희가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민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용서할 수 있다니. 저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수진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말이야.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저도 언니 보면서 많이 배워요. 이런 게 진짜 어른이구나 싶어요. 강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가 정말 성숙하죠. 이런 딸이 있어서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저녁이 깊어가자 강 회장과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야겠어요. 내일도 수술이 있거든요. 영희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벌써 가? 좀 더 이따 가지. 수진이 영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매주 만나잖아요.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하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영희가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딸인데.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어머니 딸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요. 수진이 떠난 후 영희는 정 부장과 민수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 부장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수진이가 이렇게 좋은 아이로 자라서.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누나도 있고 지은이도 있고. 영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민수야.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정 부장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편히 쉬어도 돼. 모든 게 잘 해결됐으니까.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20년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수진이 용서해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기쁨도 컸죠. 몇 주 후 수진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에서 승진했어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 수진아.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목표도 생기고 힘도 나고요. 영희는 수진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수진도 영희를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영희와 수진은 20년의 공백을 메워가며 진짜 모녀가 되어갔습니다. 때로는 이별이 더 큰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영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고 수진도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더욱 밝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매일 수진에게 감사했고 수진은 어머니를 찾은 기쁨에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도 이런 가족을 보며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강 회장도 이런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